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저번 시간에 전세대출도 총량규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전세대출이 맡겼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게 또 변경이 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서 빠져서 전세대출이 다시 재개가 됐죠. 그래서 정부가 그거 민심에 백기를 들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에서 조금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27일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고는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기사는 27일부터 바뀌는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총 4가지를 담고 있는데 특히 전세대출에 관련된 것만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제가 정확하게 꼭 짚어드릴게요. 일단 제목은요. 전세대출 해줄 때 깐깐하게 잔금일 전 전세값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벌써. 일단 첫 번째는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금일 전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살펴보면은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의미 어떤 내용일까요? 이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는 금융당국이 실수자 보호를 위해서 전세대출에 대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10월 달부터 총량규제에 들어가서 대출들이 전부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 전세대출은 빠지게 됐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이제 그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내용은 이제 갱신계약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건데요. 일단 갱신계약을 할 때 갱신하는 것들 세입자들은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주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생각해보면은 어쩌면 오른 만큼만 전세 대출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전에 증액 대출을 해줄 때 우리가 은행에서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이전에 해줬던 것들과 비교를 해서 바뀌는 게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신규 하시는 분들 해당된 거는 아니고 갱신 계약을 하시면서 증액 되시는 분들, 전세금이 증액되실 때 증액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은 증액되는 부분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 잔금 치르기 전에 대출을 해줘야 된다. 해주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바뀌기 전 내용이 신문기사에서 나와요. 이제 바뀌기 전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27일부터는 그냥 전세계약서 잔금 지급이 이전까지만 대출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은 어떻게 됐었는데 27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대출에서 이제 이 바뀌는 내용들 중에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1주택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는 1주택자들은 비대면 신청을 막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서 기사에서 총 4가지의 내용을 전세대출에 관련돼서 총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빼겠다. 요거는 너무 명확해서 특별히 더 설명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갱신대출, 그러니까 갱신대출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증액된 부분만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줬길래 이렇게 바뀌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신규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로 취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 대출 한도는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금 한도, 그리고 호당 한도, 보증서 한도 이렇게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금 한도 여기 보시면은 전세금의 80% 수준까지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호당 한도는 상품마다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그냥 일반적인 상품은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호당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서 한도는 이제 개인의 혹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소유자금 한도에서 결정된다기보다는 호당 한도나 보증서 한도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신규 대출을 진행할 때 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증액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증액이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이제 증액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전세금 계약 연장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연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그게 증액 대출인데요. 그렇게 증액을 할 때는 오른 전세금의 80%까지 전세 대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원래 전셋집이 4억이었고 이 집에 지금 전세 대출이 지금 2억 2,200만 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을 올려달라고 해서 전세금이 5억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증액이 얼마까지 됐는지를 살펴보면요. 5억의 80%니까 그러면 4억이죠. 그러면 4억에서 기존의 대출금인 2억 2,200만 원을 빼면 약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이 추가적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그냥 딱 증액해주는 1억만큼만, 즉 1억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만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갱신 계약을 하고 증액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대출을 해주냐가 기존의 거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살펴보면은 실제로 증액대출을 받아서 이걸 전부 다 전세금에 사용했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신규 대출의 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을 할 때 소유자금 한도를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소유자금을 할 때 이제 전세금의 80%이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을 취급하는 때 보증서 발급 기간이 다른 곳이 두 개가 더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 다음에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나오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나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오는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때는 아시다시피 전세금의 100%까지도 대출인 취급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같이 80%로 바뀌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신규 대출을 지금과 같이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대로 80%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보험은 100%로 기존으로 운영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세 번째가 전세대출 받는 시기를 잔금 치르기 전으로 제한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보통 지금은 바뀌기 전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내용, 그러니까 앞으로 바뀌는 내용은 잔금 치르기 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은 전세대출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면요. 잔금 치르는 날에 이사를 하고 짐을 이제 전세집에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까지 그러면은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겠죠. 이게 같은 날에 보통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사 네 번째 내용으로 1주택자는 창구에서만 대출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1주택자 분들은 보통 이제 전세 대출이 되기는 되죠. 단 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고 보유한 주택 가액이 얼마 금액 이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세 대출을 할 때는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뭔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하지 말고 은행원의 확인을 받아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만 쭉 봤을 때는 전세대출 시소유자 분들에게 특별히 크게 타격이 갈 만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느낌? 뭔가 규제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앞으로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